지구상에서 눈부신 문명을 이룩한 인류. 인간의 역사에서 도구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고 그 정점에 문명의 혁신을 가져온 움직이는 도구, 기계가 있다. 기계는 인간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켰고 인간은 기계를 진화시키며 삶의 전반에서 일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 Stellen Sie sich einen modernen Haushalt ohne Maschine. Das ist für uns praktisch nicht mehr vorstellbar. Die Maschine ist überall. 기계라는 것은 인간의 힘을 더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존재거든요. 치열한 그들만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기계는 풍요와 발전 앞에 인간과 나란히 섰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 기계는 도약을 꿈꾼다. 퇴근 후 집안일을 분담하는 부부. 청소를 맡은 남편은 빗자루와 쓰레바지가 아닌 진공 청소기를 돌린다. 빨래를 하려는 아내가 당연한 듯 세탁기로 가는 모습은 어느 가정에서나 볼 법한 평범한 모습이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고된 세탁도 저절로 되고 요령 없이도 토스트가 구워진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기계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한다. 기계는 인간의 생활상을 180도 바꾸어 놓았고 의식주, 우리의 삶 그중 어느 하나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은 것이 없다. 인간이 이제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인간의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요. 그것을 좀 더 쉽게 해주거나 그것을 좀 더 간편하게 해주는 것이 제가 보는 좀 협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구가 이제 발달하다 보니 현대인이 기계라는 개념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건 자기가 혼자 스스로 무언가 작동을 하는 것. 내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을 만들어내거나 뭔가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한테 혜택을 주는 것. 이게 광역의 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기계를 사용하게 되었을까? 독일 민헨. 세계 최대의 과학기술 박물관인 이곳에서 기계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인간의 역사에서 획을 그었던 발명품들부터 지금은 사라졌지만 무궁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기계들까지. 기계는 생물처럼 탄생하고 성장하고 소멸된다. 현대적 의미의 기계가 처음 발명된 중세시대 그 동력은 수차였다. 이후 인간은 자연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힘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원하는 목적에 맞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바로 기계. 그리고 자유롭게 힘을 변환시키면서 인간의 능력은 무한대로 확장되어 나갔다. 그중 증기기관의 발명은 가히 혁신적이라 할 수 있었다. Also eine Kraftmaschine ist ja eine Maschine, wo wir Energie hineintun, um Arbeit herauszubekommen. Es kann Windenergie sein, Wasserenergie, Muskelkraft von Pferd und Mensch oder aber eben auch wie hier die Dampfkraft. Und wir sehen hier einen Schiffsmotor, eine Schiffsdampfmaschine mit 3 Zylindern. Das ist
ist eine Mehrfachexpansionsmaschine. 기존 증기기관의 효율성을 끌어올려 상업적으로 이용했던 뉴커먼 대기압 기관. 1712년에 발명된 이 증기기관은 탄광에서 채취한 석탄을 운반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이 한 대로 사람 25명과 말 10필이 장시간에 걸쳐 할 일을 단 하루 만에 해치웠다. 그리고 제임스 와트는 뉴커먼 증기기관을 개량해 상업적인 성공을 이끌었고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증기기관의 전신이 되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다시 조지 스티븐슨의 손을 거쳐 최초의 상용 기차로 탄생했다. 1825년 9월 27일 최초의 여객용 철도가 개통되고 증기기관 기차는 시속 20km의 철도를 신나게 달렸다. 이 거대한 기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기 에너지원의 형태 역시 급변했다. 이 시절에는 원유가 석유가 굉장히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데 석유 자체는 사실은 별 쓸모없는 그런 자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제해서 휘발유를 만들고 경유를 만들고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후 전기를 비롯한 화학, 석유, 철강 분야의 기술 혁신이 진행되면서 기계의 발전은 급물살을 탔고 기계는 점점 첨단화, 소형화, 대중화되어 인간의 일상에 점점 자리 잡았다. Naja, zunächst einmal ist es Neugier. Ja? Die Kreativität, die durch Neugier ermöglicht wird. Das ist die menschliche Neugier, was Neues zu schaffen. Auch die Grenzen, die eigene menschliche Begrenzung immer weiter hinauszuschieben, Neues zu entdecken, neue Horizonte zu erschließen. Und das ist eben seit der Industrialisierung immer wieder durch technische Kreativität, wissenschaftlich-technische Kreativität. 기계는 곧 자동화로 개량되어 여러 동작 기계에 응용되었고 숙련된 기술자가 오랜 시간 걸려 만들었던 것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생산해냈다. 이는 곧 대량화를 불러왔고 인간은 그 어떤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고통도 적지 않았다. Unsere ganze heutige Klimawandel rührt von den Maschinen her, rührt von der Verbrennung der Kohle her, rührt von der Verbrennung des Erdöls her, rührt von der Erderwärmung her, an der wir mit dem Autofahren mit Sicherheit sehr viel, zu dem wir mit dem Autofahren sehr viel beigetragen haben. Natürlich gewöhnen wir uns an den Komfort von Maschinen und wenn dann irgendwann im Rahmen von Katastrophen zum Beispiel kein Strom mehr da ist, dann wird das für uns katastrophal. Dann wird es sehr schwer werden, sich zu helfen. 기계에게 일자리를 뺏긴 노동자들은 기계를 거부하며 급기야 기계를 파괴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었고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대규모 살상이 가능한 전쟁 기술의 발전도 기계의 발달이 한몫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 속에서 기계는 아직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더 큰 참사를 불러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서로 전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서로 거의 뭐 핵무기 같은 경우는 멸종을 부를 수도 있을 만큼의 위협이 되고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 발전의 과정을 지금까지 본다고 하면 확실한 건 인류가 그 인구수가 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가 지구에서 이렇게 번성하게 된 그 관점에서는 역시 기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인간이 선택한 것은 기계와의 공존.
그 결과 문명은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되었고 기계는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깊이 들어오게 되었다.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래로 지금 200년, 300년간 인간은 계속 일자리 위협도 받고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위협도 받았지만 계속 우리는 창의적으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변화시켜 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회를 즉흥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존재고 여태까지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이제 인간은 버튼을 한 번 누르는 것으로 노동력을 사용하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분야의 인력을 대체할 기계들을 창조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인간의 영역이라 여겼던 서비스 분야까지 기계가 당당히 발을 들였다. 단순히 인력 대체가 아닌 인간의 모습을 닮은 생김새와 인간의 움직임을 재현한다. 인간은 기계에 인간의 모습까지 투영하고자 하고 이렇게 탄생한 로봇은 대중화의 문턱까지 올라섰다. My coffee was excellent, very, very good, and it's very interesting. I never see it anywhere, so it's a very interesting experience. I don't find any difference between the robot or a people barista. So it's very, very good.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발전을 통해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기계. 인간은 단 하루도 기계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으며 그것은 재앙에 가깝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 역사에서 기계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것은 과연 무엇이며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Positiv ist, dass die Maschinen den Menschen von Arbeit befreien und ihm mehr Zeit zur Verfügung stellen, auch mehr Freizeit. Denken Sie mal an einen Bauern. Der musste früher alles alleine machen. Auch mit einem Pferd hat er noch sehr lange gebraucht, um einen Acker zu bestellen. Aber heute hat er Traktoren, die automatisch fahren und die Riesenflächen für ihn bearbeiten, ohne dass er in irgendeiner Form damit befasst ist. Und er braucht keine Kraft mehr und er hat Zeit. Er hat auch Zeit, anderes zu machen. Zeit für Kreativität, Zeit für schöne Künste, Zeit für Lesen, für heutzutage Fernsehen oder was auch immer. 현대적 관점의 기계는 탄생이 그리 오래되지 않지만 생겨난 그 순간부터 발전의 속도는 그야말로 눈부셨다. 기계는 다양한 분야의 다채로운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켰고 인간의 영역을 상상의 세계에까지 확장시켰다. 꿈을 더 이상 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현실로 다가오게 했다. 안정과 위협이라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결국 인간은 인간을 도울 수 있는 기계를 선택했고 기계와의 공존 속에서 기계는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했다. 기상과 출근 그리고 퇴근. 인간의 일상은 일, 즉 노동 활동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기계의 발전은 이 노동의 형태도 크게 변화시켰다. 수산 선진국이라 불리는 노르웨이.
그중에서 연어는 대량 양식과 수출로 연간 6조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효자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 여러 곳에 연어를 수출하는 이 업체는 알에서부터 식탁에 오르는 완제품까지 통합 생산 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Nei, her fôrer vi fisken. Vi justerer fôring i forhold til mengder med fisk som er i merda. Og når fisken er blitt som nå, rundt 5 kilo, så fôrer vi. Du kan korte ned produksjonstida. Det kan du også. 하나의 케이지에는 물속과 물 위에 각각 카메라가 한 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24시간 모니터링된다. 관리자는 직접 케이지로 갈 필요 없이 모니터를 통해 그 자리에서 먹이를 지급한다. 과거 연어를 모니터링하는 일, 먹이를 챙겨 분배하고 먹이는 일까지 각 분야별로 인력이 투입되었다면 양식 시스템의 기계화는 안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단 한 명의 관리자로 가능하게 했다. (5에서 6kg) 정도 자란 연어는 양식장에서 포획되어 바로 가공 공장으로 이동된다. 이곳 역시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되는 전자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연어를 해체하고 무게에 따라 분류하는 모든 과정은 일률적으로 기계가 담당한다. 인간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일에 집중한다. No, so we are producing premium quality, and we are very focused on health for a fish. And when we are producing seafood for many people, we are also looking for a quality and that it shall be very good production hygiene. 살아있는 연어가 가공 공장에 도착해 포장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0분 내외. 가공 시간을 줄이고 연어의 온도를 1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손을 덜 거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연어가 포획되어 한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도착하는 데는 대략 3, 4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미국 미시간주. 전 세계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이 기업은 2017년 물류 공장에 새로운 기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분류된 제품을 포장하고 옮기는 일에 투입된 건 다름 아닌 로봇이다. And they'll work with a person. Mostly what they're going to be programmed for is helping to lift. So an employee doesn't get that repetitive motion which can hurt your back, your legs, things like that. So it's going to lift heavier loads so the employee doesn't have to. 로봇의 중소형화는 인간과 로봇이 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했다.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일자리를 두고 다투었던 기계와 인간. 이제는 무조건 인력의 대체가 아닌 인간의 완벽한 파트너로서 그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육체 노동에서 해방된 인간은 고효율의 지식 노동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으며 그로 인해 여유와 휴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의 자유는 또 다른 자유의 가능성을 열었다.
TV 속에서 봤던 멋진 여행지. 그곳으로 떠나는 건 현대인들에게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계의 발달은 인간에게 마음만 먹으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이동의 자유를 주었다. 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난다. 각 지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그 선을 따라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건 멀리까지 떠날 수 있는 기계가 발명됐기 때문이다. Ja, gut, wir können und wollen ja auch nicht mehr ohne den Abhängig leben. davon, denke ich schon. Also unser Alltag ist bestimmt von Maschinen. Ob man nun jetzt den Haushalt nimmt oder aber auch die Fortbewegung, das ist alles mit Maschinen zu tun. Hat alles mit Maschinen zu Sieht tun. ja sehr schön. 점처럼 흩어져 있던 인간들을 선으로 이어준 기계. 그것은 바로 자동차다. 자동차의 본질은 바로 기동성. 자동차의 발명으로 이동의 자유가 생긴 인간은 그만큼 활동 영역이 확장되었다. 하지만 자동차는 더 이상 운송수단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며 기계공학의 복합체로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자동차 박물관. 세계 최초의 상용 자동차부터 미래의 자동차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Das Auto steht ja zunächst einmal für individuelle Mobilität. Das heißt, jeder, der ein Auto hat, kann zu jeder Zeit, wenn es ihm beliebt, dahin fahren, wo er hinfahren möchte. Das bedeutet natürlich ein sehr hohes Maß an Freiheit. 자동차가 없던 시절, 평생 2,000km도 겨우 이동했던 인간은 자동차의 발명 이후 1년에 2만 km 이상 이동량이 늘어났다. 지난 250여 년간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이 발휘되어 주었던 자동차. 그 첫 아이디어는 니콜라스 조셉 퀴뉴의 머리에서 나왔다. 마차의 말 대신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부착했던 초기의 자동차. 프랑스 공병대위였던 그는 처음엔 대포를 끌고 다닐 목적으로 자동차를 개발했다. 하지만 작동이 쉽지 않았고 브레이크도 없어 세계 최초로 교통사고를 낸 자동차로도 기록되어 있다. 니콜라스 퀴뇨 이후 자동차 개발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고 칼 벤츠는 휘발유 엔진을 이용한 현대식 자동차를 개발해 특허를 낸다. Und Karl Benz hat in Mannheim, ungefähr 100 Kilometer von hier, den Benz Patentmotorwagen konstruiert, hat sich den patentieren lassen und hat den dann auch in Serie gebaut. Das war das erste Automobil der Welt. Und dieser Motorwagen, der wurde von Karl Benz am 29. Januar 1886 zum Patent angemeldet. Und deswegen gilt dieses Datum als Geburtstag des Automobils. Das ist der erste schnell laufende Benzinmotor. Der wird auch scherzhaft Standuhr genannt, weil er so aussieht, wie damals Standuhren aussahen. Der wurde von Gottlieb Daimler und Wilhelm Maybach entwickelt. Und das war der erste Motor, der in Fahrzeuge eingebaut werden konnte. Das hier ist die Daimler Motorkutsche. Das ist eine Kutsche, in die Daimler seine Standuhr, seinen ersten Motor eingebaut hat. Und das war damit das erste vierrädrige Automobil der Welt. 현대식 자동차의 포문을 열었던 칼 벤츠. 처음에는 가격에 비해 기동성과 안정성 등 많은 부분이 미흡했기에 귀족들의 비싼 장난감으로 취급을 받았지만 사행정 내연기관 엔진의 기초를 토대로 변속기관의 개발, 자동차용 타이어의 발명 등 각 분야의 개발자들은 자동차의 가능성에 불을 붙였다. 이후 헨리 포드는 자동차 생산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의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다. Und nicht umsonst ist ja die Automobilindustrie auch für Deutschland die Schlüsselindustrie. Ja, die Automobilindustrie hat ja in Deutschland eine ganz große Bedeutung. Ja, eigentlich die größte Bedeutung.
dass man eben nicht nur etwas erfindet, sondern auch dafür sorgt, dass diese Erfindung nutzbar gemacht wird. Das heißt, dass die so weit weiterentwickelt wird, dass sie marktfähig ist, dass man diese Fahrzeuge auch oder diese Technologien auch produzieren und verkaufen kann und dass sie damit der Menschheit auch nutzbar gemacht werden.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을 비롯해 각 부품들과 뼈대, 다리 4바퀴와 내장재까지 복합적인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자동차 자체의 진화는 자동차 제조 기술의 발달을 의미하며 각 분야의 복합적인 협력과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게 자동차는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리며 기계와 인간의 공존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지난 250여 년 동안 쉼없이 발전해온 자동차. 이제 또 한 번의 탈바꿈을 예고하고 있다. Also ich habe jetzt wieder den aktiven Abstandsassistenten eingeschaltet. Das Fahrzeug orientiert sich jetzt am umliegenden Verkehr oder an der aktuellen Höchstgeschwindigkeit, die das Fahrzeug selber über das Kamerasystem erkannt hat. Und es hilft mir auch, das Fahrzeug in der Spur zu halten. Also man merkt, wir fahren hier durch eine Kurve und das Fahrzeug lenkt selbstständig mit, auch wenn ich die Hände kurzzeitig mal vom Lenkrad nehme. This shows you that the car is helping me. I still have to initiate the maneuver, but the car will give me a few extra Newton meters of torque, and those may be the few extra Newton meters that somebody needs to actually evade the collision. Wichtig ist für uns aber doch, dass wir diese Innovationen und technologischen Weiterentwicklungen immer an den Bedürfnissen des Kunden spiegeln. Das heißt, im Mittelpunkt steht erstmal der Fahrer, der Kunde, der ein Mobilitätsbedürfnis hat, und wir fragen uns kontinuierlich, was wird der Fahrer und der Kunde in der Zukunft benötigen, um möglichst komfortabel und sicher sein Mobilitätsbedürfnis befriedigen zu können. Und genau das versuchen wir dann zu entwickeln. Aus unserer Sicht ist es nicht zielführend, dass wir Technologie ins Auto bringen, die den Menschen überfordert, sondern es muss genau umgekehrt sein. Die Technologie muss den Menschen da unterstützen, wo er gegebenenfalls andernfalls überfordert wäre. 나비가 변태를 하듯 진화를 거듭하는 자동차. 자동차의 진화는 곧 인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인간이 보다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서 살 수 있게 했고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만든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죠. 사실 인간의 사고 체계까지 완벽하게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죠. 자동차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 반경을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더욱 많아진 교류는 정보와 기술력의 이동과 축적을 가능하게 했다. 자원과 인력은 쉽게 이동했으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도시가 건설되고 산업과 상업이 집중되었다. 경제 중심지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멀리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고 그와 더불어 원거리 지역 간 교류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이동의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간은 지형을 바꾸고자 했고 이는 곧 거대한 기계의 등장을 불러왔다. 독일의 슈나바우. 이곳에서 거대한 기계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길이 95m, 높이 12m. 겉모습만으로도 위협적인 이 터널 굴착기는 오늘날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터널을 뚫을 때 사용된다. Bestimmt 20 Meter oder auch 30 Meter am Tag fahren. Auch mehr möglich. Aber das kommt immer auf die jeweilige Maschine drauf an, auf die Ausstattung, auf die Geologie verwendet. Steht die Geologie fest, kann man natürlich den Typ entscheiden und dann geht es dann natürlich mehr ins Detail. Zum Beispiel, wie muss das Schneidrad aussehen, welche Werkzeuge sind notwendig, um das Material zu brechen, um das Material natürlich dann auch abzufördern. Ja.
Hier im Vorderbereich der Maschine am Schneidrad wird das Material vorne abgetragen. Zum einen haben wir vorne die Diskcutter, die das Baumaterial brechen, also sozusagen in den Tunnel reinbohren. 흡사 지하 괴물처럼 생긴 이 터널 굴착기는 머리 부분에 달린 커터 헤드를 회전시켜 암석을 부수고 부서진 잔해물은 드릴과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뒤로 이동시키며 터널을 뚫는 기계이다. 이와 동시에 내부 지지벽을 세워 터널의 형태를 즉시 완성한다. Ja, zum einen können wir heutzutage Tunnel bauen, wo es früher nicht möglich ist. Zum Beispiel unter schweren Gebäuden, Brücken, Flüsse. Zum anderen ist es natürlich viel sicherer geworden, auch für die Mitarbeiter natürlich im Tunnelbau. Der nächste Punkt natürlich auch die Geschwindigkeit zum konventionellen Tunnelbau ist natürlich erheblich gestiegen. 그동안 터널을 뚫기 위해 행해졌던 공사는 암벽에 구멍을 뚫어 다이너마이트를 끼우고 일부러 폭발을 시키는 방식이었다. 고속철 터널 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2명이 숨졌습니다. 이전의 공사 기술자들은 언제나 위험 속에서 작업을 해야 했으며 때문에 터널 공사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 늘 일손 부족 현상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터널 굴착기의 개발은 공사 기술자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발파 공사 당시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소음을 줄여 공사 환경 역시 개선시켰다. 발파 당시의 진동은 또 다른 붕괴 위험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은 다시 한번 공사 기술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굴착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터널 내벽 설치 공사는 공사 기간의 단축과 일손 부족을 해결했다. 미리 제작된 내벽을 터널 안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시간과 노동력의 감소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완공된 터널을 우리는 안전하게 오가며 그 편리함을 즐기고 있다. 기계는 우리에게 이동의 자유를 주었고 인간은 또 다른 자유를 얻었다. 이것은 비단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회화의 기술이 대상을 복제하는 수준으로 정점에 달했던 시기. 수요는 점점 늘어났고 사진은 이러한 시대적 풍조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1839년 8월 19일) 날 프랑스 학사원에서 이제 다게로타입이라고 하는 카메라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시대에 그 발표를 들은 화가들은 비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 것은 주로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주로 많았었고, 그러나 빛을 이용해 형상을 그리는 카메라의 출현은 화가들에게 오히려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기계의 발달로 대상을 보는 시각이 변화였고 이동의 자유를 얻게 된 화가들은 야외 풍경에 더욱 매료되었으며 카메라로 찍은 순간을 그림으로 옮기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기계를 적극적으로 예술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를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닌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각자의 시각에 따라 개성 있는 작품들을 그리기 시작한 화가들. 인상주의를 시작으로 현대 미술사에는 무엇보다 화가의 개성을 중시하는 풍토가 자리 잡게 되었고 미술계는 더욱 풍요로워졌다. 기계 문명은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정도만큼 인간이 그 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지티브한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길게 보면은 우리를 해방시켜서 새로운 일에 투입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인간은 예술의 도구로만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기술을 예술의 전면에 드러내기도 한다. 그전에 고전주의와 사실주의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던 때였죠. 묘사가 깊고 그다음에 묘사가 터치감이 너무 세밀했던 점들. 그러나 색감들은 어둡고 초상화나 그런 자화상에 집중했던, 인물에 집중했지만 카메라가 등장하는 그 시기쯤에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게 되었어요. 세상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풍요로운 색감을 담을 수 있게 되면서 인상주의는 추후 현실주의, 모더니즘까지 탄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리고 기계의 발달은 예술의 재탄생, 재해석이라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과거 화가들에게 상상의 자유는 있었지만 캔버스의 크기는 한계가 있었고 그 캔버스에 담을 수 있는 순간은 찰나의 단 한순간뿐이었다. 네, 저희 전시 공간 같은 경우에 총 한 600평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 공간에 한 이 정도 규모의 미디어아트를 저희가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한 60대, 70대에 이르는 그런 많은 프로젝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360도 전체에 걸쳐서 저희 영상을 투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션이 이 기술이 이 공간 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아트를 통해 재해석된 작품들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관객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영상으로 또 어떻게 모네 그림을 해석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신선할 것 같아서 봤습니다. 원래 기존에 알고 있던 그림들이랑 이렇게 기술들을 접합시켜가지고 표현을 하니까 되게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기계의 발달이 없었더라면 미디어 아트라는 새로운 미술 장르의 탄생은 없었을 것이다. 기계 세대는 예술과 기계를 분리해서 사고하지 않으며 기계와 예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즐긴다. 모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아티스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먼 사람, 또 쉽게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기가 쉬운데요. 그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뻗었을 때 모네가 같이 저의 손 동작을 따라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인식하면서 모네가 이 관람객과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일방향이었던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린 기계 기술. 예술 안에서 생산자와 사용자의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 저 가운데 키넥트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저 일종의 카메라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저의 동작을 저 카메라가 인식을 하는 형태,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적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기계 기술의 발달은 그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켜줬다. 그림이 영상으로 표현되어져서 색달랐고 좌측, 우측, 위, 아래 전부 다 이제 프로젝터를 써서 볼 수 있어서 뭔가 그 명화에서 명화에 직접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관람을 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회화의 적에서 보조 수단으로, 그리고 하나의 예술 장르가 된 기계. 이제는 기계를 도구에서 벗어나 그 자체를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가죽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덮어 씌웠는 것은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목재로 만들었는 것은 만들기가 아주 까다롭고 또 공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서 무려 3,000여 점이 넘는 카메라를 수집하며 카메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는 김종세 관장. 그에게 카메라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인생이라고 한다.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암실에서 사진이 서서히 인화가 돼가지고 올라오는 그걸 보고 정말 매료가 돼가지고 결국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신기해 15세에 자동차 정비 기술자를 시작했다는 최덕규 대표. 40년째 자동차를 고치고 있지만 그에게 자동차는 언제나 새롭고 즐거운 존재다. 아, 팀장님. 근데 차를 또 구하신 건가요? 네네. 고장난 자동차가 그의 손을 거쳐 새 생명을 얻는 그 순간이 좋아 평생의 업으로 삼았다고 한다. 아름다운 생명체, 이렇게 느껴져요. 사람이 잘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고쳐서 잘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그 아름다운 기계죠. 항상 뭐 볼 때마다 자동차는 저한테는 아주 희열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기계는 이제 도구로서가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으로도 기능한다. 기계는 인간의 손에서 한계를 모르는 도전자가 되기도 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예술가가 되기도 한다. 때로는 기계를 인간처럼 여겨 열광하기도 하고 상심하기도 한다. 저는 늘 그 선택받는 기계가 살아남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인류는 기계를 스스로 선택해서 공영의 파트너로 삼을 거라고 보고 있죠. 우리 인간의 미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계와 인간이 점점 결합해가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가 그것을 원할지 안 원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기계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상상력에 따라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기계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기계. 기계의 등장으로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일으켜왔다. 그리고 기계는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우리를 미래로 데려다 줄 것이다.